안녕하십니까. 나 오늘 그전부터 좀 동영상을 좀 올린다 한다 하는데 뭐 바쁘네. 뭐 일하다 저러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뭐 하나 집중하면은, 그러니까 인퓨전 펌프만 고치는 날에 인퓨전 펌프만 고쳐야 돼요. 근데 뭐 정부에서 여러 개를 뭐 수리하고 뭐 이런 거 보내오시는데, 현미경을 고친다니 현미경만 고쳐야 돼. 하루 날 잡아서 반나절 날 잡다가 이것저것 하게 되면 일도 안 되고 능률도 안 오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맞추기는 맞추기 제가 하는 날 같이 뭐 이렇게 되지, 그것만 따로 가게 되면 또 시간 너무 걸립니다. 자취하고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그 자본주의를, 그러니까 우리 현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본주의란 무엇인가, 뭐 이거 뭐 개요적인 거나 학문적인 것들은 그냥 다른 책 사서 보시거나 하시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오늘날 자본주의를 우리가 어떻게 인식을 하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지, 그것도 뭐 제 경험과 뭐 제가 뭐 여러 가지 뭐 또 생각하고 깨닫고 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인류가 이렇게 뭐 인류의 그 문명사회가 한 5,000년 된다고 봤을 때 쭉 살아왔죠. 뭐 고대 시대부터 시작해갖고 쭉 해서 중세 시대 거쳐서 근대 시대까지. 근데 이제 인류가 어떻게든 발전해 왔죠. 그럼 인류가 발전해 온 그런 원동력이 뭘까요? 그것은 인간의 생존 본능에 의한, 그럼 뭐 인간의 이기심에 근거한 거겠죠.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서 또 가족을 이루고 시족을 이루고 부족을 이루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잉여 생산물이 생기니까 또 그걸 축적하는 과정에서 뭐 그런 거죠. 그러면서 문명을 만들어내고, 그러면서도 또 인간은 또 반면에 또 이타적인 나눔을 합니다. 인간의 그 이중성이 좀 있죠. 근데 이제 오늘날은 이제 그 자본주의라는 그 경제 체제를 취합니다. 그래서 뭐 서구야 뭐 자본주의 태동이 뭐 한 400년, 16세기, 17세기 이렇게 보는 거고, 뭐 이제 비슷하게 이제 자본주의가 본격적으로 출발한 것들은 이제 봉건왕조가 무너진 18세기로 보죠. 그럼 한국은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빠르게 발전한 자본주의가 됐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인간의 개인적인 이기심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과거에는 내가 암만 능력 좋고 뭐가 좋아도 신분제에 막히거나 내가 노예라 이거예요. 내가 뭐 우리 조선시대 보면 내가 쌍놈이라 이거야. 양반이 될 수가 없잖아. 물론 그것을 뛰어넘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제약에 의해서 인간의 이기심과 이런 성취욕들이 제약을 받았지만, 자본주의는 이제 부르주아들이 이런 것들을 무너뜨렸잖아요. 중세 이제 봉건, 이거를 뭐 프랑스 혁명이나 여러 가지 뭐 산업혁명을 통해서 자본가들이 이제 거추장스러웠던, 처음에 이제 중상주의부터 시작을 했지만, 중산주의가 지나면서 이제 자본가가 탄생을 하면서 그런 이제 거추장스러운 신분제를 완전히 타파하죠. 그렇게 돼서 발전한 게 자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인간의 이 성취욕과 이기심에 근거한 성취욕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최고의 시스템은 자본주의예요. 그걸 부정하시면 안 돼요. 저도 뭐 젊었을 때는 자본주의 뭐 공연업계, 물론 우리 한국 그때 뭐 독점이나 독재에 의한 자본주의 이런 좀 기형적인 거지만, 공부 독재나 이런 독재에 맞선다고 해서 자본주의까지 미워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저도 사회 나서도 그랬죠. 나는 뭐 막연하게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그렇게 되게 되니까 자본주의에 대한 현실적으로 내가 취해야 될 경제적인 어떤 스탠스나 노력해야 될 것들, 공부해야 될 것들, 경험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저도 뭐 20대, 30대 때 제대로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그 나이 때는 아무것도 몰라요, 솔직히.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를 명료하게 아시고 겸허하게 인정하셔야지만 이 사회를, 내가 무슨 직업을 가지든 간에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습된 부 말고
뭐 부모요, 부모 말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인생 한 인생 개인의 인생을 볼 때 살아남은 가정이 뭡니까? 20대까지 뭐 교육을 기본적으로 받고 그래서 20대 후반부터 30대, 40대 자기 일에 집중을 하면서 거기서 꾸준하게 축적을 하는 거죠. 뭐 월급적인 월급 축적을 하겠고 뭐 어떤 자영업이나 어떤 전문 기술은 그걸 계속 열심히 파고들어서 그것만 하는 거죠. 밥 먹고 그것만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가 생활 빼놓고는 축적을 해서 축적이 되면은 이제 재산이 불려나가는 거죠. 이제 이것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50대 넘어가면 이제 어떤 투자의 개념을 다 가지셔야 되겠죠. 그건 다 얘기가 길어지니까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 속에서 내가 꾸준하게 축적을 한다는 얘기는 중요한 축적입니다. 집중을 해서 내일에 열심히 해갖고 내 생업에서 축적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축적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되죠? 손해가 안 나야죠. 이문이 남아야 되죠. 그래서 자본주의 최대의 꽃은 뭡니까? 기업입니다. 기업의 최고의 목적은 이윤을 내기 위한 목적이에요. 개인도 마찬가지, 자영업자도 마찬가지. 이윤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개인의 이기심과 딱 맞아떨어지는 최고의 시스템입니다. 역사적으로. 아마 전후무후하게 나올 게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인간이 만들어낸 최고의 번영과 사치와 성취를 느낄 수 있는 것은 자본주의 같아요. 그래서 자본주의를 겸허히 인정하셔야 돼요. 자본주의가 정상적으로 발전되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개인이 노력해서 노하우를 쌓고 자본을 만들어내서 또 잉여자본을 만들어내서 이렇게 발전하는 거죠. 개인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나쁘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쉽게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시장을 왜곡하고 독점하려고 하는 시도는 꾸준히 있어 왔어요. 근데 이걸 이제 서구 선진진 자본주의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제 과거 대공황 이전이나 이런 데 한 100년 전 됐죠. 그러면서 이런 걸 이제 독과점 금지라든가 공정거래를 해서 이렇게 막아왔지만 한국은 아직까지는 이것들이 강력하지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축적해서 쌓아놓을 수 있는 시스템이야말로 그거는 결국은 뭘 얘기합니까? 개인한테 한 터전을 잡아서 직장인 직장, 자영업 자영업 어떤 터전을 잡아서 거기서 꾸준하게 열심히 해서 남보다 더 열심히 해서 시장의 선택을 받아서 수익을 내서 그 자기 노동이나 서비스의 노동의 수익이죠. 그걸 축적하는 삶이 일단은 자본주의에서 개인이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본 종잣돈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이 축적이 되려면은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될까요? 그리고 뭘 하지 말아야 되고 뭘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에서 내가 성공했다든가 성취를 했다는 게 돈을 많이 벌었다는 개념과 반드시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거나 재화를 많이 가진 사람 고대에도 있었고 중세에도 있었고 현대에도 있고 똑같아요. 돈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돈만 갖고 있거나 돈이나 뭐 현물이나 부동산이나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자죠. 그렇죠? 내가 쓸 것 이상을 갖고 있고 가족한테 쓰고도 남을 걸 갖고 있죠. 항상 제가 그때 말씀드린 인간 10명 중에서 10명이다. 고대에도 그랬고 중세도 그렇고 현대에도 마찬가지예요. 10명 중에서 한두 명은 자기가 쓰고 남을 이상의 부를 갖고 있어요. 돈이든 뭐든 간에. 그 다음에 한 5명 정도는 그냥 똔똔 겨우 그냥 하루 그냥 먹고 살고 이렇게 똔똔하는. 나머지 서너 명은 빚을 지고 마이너스 인생을 살아요. 거의 그렇습니다. 이게 바뀌질 않아요. 거의. 그럼 차이가 뭘까요? 뭐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 중세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오늘도 보게 되면은 오늘날도 보면은 상위 우리나라 1%가 월 소득이 5천만이 넘죠. 그렇죠? 상위 한 뭐 3% 정도는 월 1,000만 원 정도 되죠. 뭐 미국은 이거보다 더 많지만 그 소득의 차이 물론 물려받은 재산의 이거에 대한 것들은 차치할 문제고요. 그거는 낮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부를 세습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른 개념의 문제지만, 그러니까 내가 벌어들인 노동의 소득,
에서도 수준 차이가 많이 나죠. 월 100을 못 본 사람이 있는 거 같아요. 최저임금 한 150 버나요? 최저 그거니까. 소득 10배, 20배, 100배, 1000배가 되는 사람, 그 차이가 뭘까요? 인간의 능력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뭐가 달라서 이렇게 같은 인간인데 소득의 차이가 날까요? 같은 업종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치킨집을 해도 어떤 치킨집, 내가 아는 어떤 내가 잘하는 치킨집은 너무 잘 돼요. 너무 잘. 주변에 있는 이 상부 통닭집이랑 개념이 틀려요. 제품도 좋고, 사람은 항상 많고, 뭐, 거기서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이 닭의 요리들은 향연입니다. 그죠? 같은 치킨집인데. 그러면 이제, 여기들, 우리 동물병원도 보게 되면, 다 동물병원하고 같은 수익을 하지만, 버는 게 틀리잖아요. 그죠? 의사들도 마찬가지고. 이 차이가 도대체 뭐냐면, 이거 차이를 결정짓는 이 요소가 뭐냐는 거죠. 그죠? 이 사람은 뭘 생각해요? 단순히 뭐, 물론 규모도 있고, 캐파도 있고, 뭐, 이거 돈을 번다고, 종잣돈 누가 스폰을 해줘갖고, 그렇다고 뭐, 규모 크게 한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누가, 뭐, 부모가 밀어줘서 한 것들은, 그걸 핸딩할 자기의 그릇이 안 되면은 그냥 말아먹기 있습니다. 뭐, 집에 재산이 뭐, 한 돈 빼고 그냥 자식이 까먹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 돈도 아니에요. 그냥, 삼성 이건희처럼 뭐 수백 조 원 있으면야 그래도 위태할 수 있죠. 그런데 뭐 고작 뭐 100억 정도의 부모 재산 갖고 까불다가는 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그냥 말아먹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뭘 배워야 돼요, 우리는? 단지 돈에 대한 자린고비적인 이런 거? 그건 오늘날 자본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에서는 뭐가 되냐면, 우리 신분제에서는 그거잖아요. 신분제에 있어서는 양반이 되고, 내 능력 되면은 성의 지주가 되고, 성주가 되고, 나아가서 왕이 되는 것처럼, 자본주의에서는 뭐 없잖아요. 자본가가 되는 게 목적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걸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올바른 자본가가 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착실하게 수업을 해나가고 경험을 쌓으셔야 돼요. 이거를 못하시면은 자본주의에서 늘 힘들게 돼요. 그쵸? 내가 암만 직장에 잘 나가고 뭐 유능해도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잘릴 수 있습니다. 그럼 나와서 자영업 시장에 뛰어들어 보죠. 공무원 하시다가 고위 공무원 하다가 뭐 대기업에 고위 이걸 하다가 어떻게 옷 벗고 나와서 온실 화초처럼 자기 능력이 암만 뛰어나도 하지만 이 자영업이나 이런 개인 사업의 여기는 야생이잖아요. 거의 90%가 털립니다. 있는 퇴직금 다 까먹을 수가 있어요. 뭘 배워야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그러니까 제가 뭐 아까 먼저 얘기한 것처럼 자기의 집중을 해서 자기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거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 수익을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하겠죠. 원가를 줄이고 어떻게 소비를 서비스를 해야 되고 선택을 받고 매출을 늘 것인가를 그거에다 부단한 그것만 집중적으로 파고드셔야 돼요. 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 그거 아니고 인간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원론들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덤핑 얘기해 볼까요? 덤핑을 왜 하겠어요? 싸게 하고 싶어서 하겠어요? 손해보는데 그걸 하겠습니까? 그렇게 싸게 해서 손님한테 미끼를 던져서 손님을 많게 끌게 되면은 부가적으로 얻는 수익이 있기 때문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그걸 딱히 또 자본주의 비난할 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표준 수가제나 이런 거 하게 되면 또 걸리지 않습니까? 유연하게 대처하셔야 돼요. 정해진 게 없습니다. 자본주의는 정해진 상품 가격이나 용역 서비스에 대해서 정해진 가격을 매길 수도 없고 그렇게 매기면은 담합입니다. 유연한 자세로 이 시장에 우리 보세요. 같은 물건 하나 저는 이제 물건을 팔기 때문에 물건을 하나 딱 제가 런칭을 할 것 같으면 가격을 다 비교해. 저는 중국 가격, 이베이 가격, 국내 가격. 그래서 내가 갖고 온 게 그거보다 싸고 임을 알 수 있을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AS나 이런 것이 될 때 선택을 해서 추진을 하죠. 그게 안 되면요 그냥 시장보다 묶여버리고 막 뭐라고 하는 인간들이 많잖아요.
자본주의에서는 누가 싸게 팔든 비싸게 팔든 그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기가 자기 영역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수준의 것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걸 수익을 내기 위해서 뼈를 깎는 여러 가지 다방면 노력을 하셔요. 그걸 하시고 나서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응? 남이 뭐 했다. 아, 여기는 얼마인데? 그럼 거기 가서 사시면 되는 거. 그 사람은 그렇게 싸게 팔 수 없는 이유가 있나 보죠.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갖고 너무 그 피곤하게 살 필요가 없는 거죠. 자기 영역에서 자기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 꾸준하게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본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자본가가 돼야 되죠. 자본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응? 열심히 내가 내 분야에 일해서 돈을 모았어요. 몇 억을 모았고 5억, 10억을 모았어요. 그거 내가 자본가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내 노동에서 수익을 있는 거지. 갖고 있는 뭐 일종의 뭐 자린고비일 수도 있고 그냥 부자라고는 할 수는 있어. 자본가라고 할 수는 없죠. 그렇죠? 자본가라는 뜻은 정확히 뭐가 자본주의에서 자본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내가 노동을 하지 않고 타인의 노동에 의한 잉여가치를 취할 수 있으면 자본가가 된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반 개인적으로 볼 때, 뭐 우리가 독립동원 하던 이제 사업을 해가고 사업소득이 계속 있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노동이 딱 끝이는 날, 내가 병원을 고만하는 날, 수익은 끊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요즘처럼 오래 사는 시장이에요. 우리 아버지 시대 60 이전에 다 돌아가셨으면 상관이 없지만, 그죠? 오래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60살, 뭐 길게 65, 70까지 일을 한다 치면 70 지나서 100살까지 사는 30년 동안 노동의 수익이 없을 때, 그럼 뭐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럼 그 안에 벌어놓은 것이 자본화가 돼 있지 않으면은 나머지 30년을 일을 안 하고 풍족한 내 삶을 살 수 있는 소득원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본가가 돼야 되시는 거예요. 자본가 되는 방법을 고민하셔야 돼요. 물론 뭐 30대, 40대, 50대, 60대까지는 죽어라고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해서 돈을 버세요. 목돈을 버셔서 그 돈을 가지고 자본가가 되기 위한 투자를 공부하셔야 돼요. 투자라는 게 뭐 단순히 뭐 우리 부모님 세대야 부동산 그냥 묻어놓고 갖고 가셨으면은 지금 몇십억 이상 부자를 뭐 재산을 있겠죠. 근데 그것뿐이잖아요. 네? 뭐 아파트 갖고 있는 거에 별 의미가 없고 뭐 팔아야 그 수익이 있는 거고 그 상가주택이라도 갖고 있으면 월세라도 나와서 노인들 생활하실 수 있는데 상가도 안 나가 부동산 경기가 이제 이렇게 되면은 생활이 어려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 부모들 세대도 지금 위태위태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부동산에 지금 갖고 있는 돈을 더 갖고 와서 투자해서 뭐 시세 차익을 낼 수도 있지만 규제가 까다롭잖아요. 그리고 부동산에 의한 거는 어떤 자본가가 된 게 아니라 그냥 시세 차익을 노리고 불로소득을 얻은 자일 뿐이에요. 그죠? 뭐 시작을 얻어갖고 그 돈 갖고 뭐 그냥 죽을 때까지 뺏어 쓰는 거 아닙니까? 꽃값 빼먹듯이. 그죠? 아니면 뭐 상가 부동산에서 꾸준히 월세 받을 수 있으면 그 상가 계속 뭐 공실률이 없이 유지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보다 더 안정적인 게 우리 시대는 뭘까? 우리 자녀 시대는 뭘 가르쳐야 돼? 우리 자녀들한테. 그죠? 자본을 소유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꾸준하게 뭐 월급 소득이나 사업 소득을 통해서 얻은 그 돈을 갖고 자본을 얻을 수 있는 뭔가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죠? 그게 자본가 되는 거죠. 자본가 되는 건 뭐 기업을 소유하는 거예요. 내가 기업을 만들어 소유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자본이잖아요. 방금 기업에 투자를 하시면 뭐 주식을 사시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 주식 투자를 진짜 뭐 도박의 개념으로 또 뺐다 뭐 물론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질 때까지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돈에 의해서 이게 어떤 그 투자에 대한 어떤 왁구가 만들어질 때까지는 좀 공부하셔야 되고 하시지만 그게 만들어진 상태에서는 잊어버리시고 자기 일에 계속 앞으로 내가 노동이나 사업 소득이 할 수 있는 그 연령까지 열심히 사업에서 소득을 보셔야 돼요. 잊어버리시고 그리고 돈이 생길 때마다
지금 어차피 은행에 1억 넣어놔도 월 200을 못 받아요. 연 200을. 그죠? 그럼 내가 여윳돈이 1억, 2억, 3억, 뭐 5억이 있다 이거야. 부동산에 묻기에 물론 핫한 데는 뭐 수익을 내겠지만 부동산은 느리게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투자를 공부하셔야 돼요. 투자를 공부하시는 것이 자본가가 되는 길입니다. 자본가가 되기 위한 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다음 기회는 지금 당장 현실에서 우리가 할 일은 내가 지금 처한 나의 사업이나 사업의 터전에서 아니면 내가 일하는 직장의 터전에서 열심히 일을 하셔서 돈을 모으세요. 수익이 나면은 돈을 모으세요. 수익이 안 난다 싶으면 수익이 나도록 노력하셔야 되고. 그래서 돈을 축적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 동잣돈이 마련된 다음에 시간을 내서, 그죠? 수익을 내시려면은 거기에 몰입을 하셔야 돼요. 끝까지 몰입을 하셔서 남보다 더 나은 경지에 올라가셔야지만 수익을 낼 수 있어요. 남들과 똑같이 하는데, 남들과 똑같은 가격으로 팔거나 비싸게 파는데 수익이 나겠습니까? 딴 데 가버리죠. 그러면 남보다 내가 더 싸게 팔려면 어떻게 돼요? 원가를 줄이고 뭘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수익이 나죠. 남보다 아무것도 비용은 고비용이랬는데 남보다 싸게 팔면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할 사람은 없잖아요. 그걸 알고 떨어뜨리고 치는 사람은 없잖아요. 망해갖고 폐업 처리하지 않고서는 수익을 내는 거. 오늘의 1차 주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빼놓박는 노력과 집중과 투자와 노력을 하세요. 그래서 그 수익률이 5년 10년 쌓이면은 목돈이 생기실 거예요. 그 돈을 갖고 다음부터는 투자를 공부하셔야 돼요. 또. 투자를 잘못하시면 그간에 그렇게 뼈로깎아서 모은 수익이 한 번에 다 날아갑니다. 아마 내가 뭐 박사하고 서울대를 나왔고 검사들도 얼마나 많이 속는 줄 아세요? 사기를 제일 많이 당하는 집단들이 판사, 검사, 변호사예요. 그들은 뭐 사기 안 당할 것 같죠. 의사들도 마찬가지. 의사들은 아예 봉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열심히 벌어서 축적해놓은 돈을 지키시고, 그 돈이 단순히 돈으로만이 아니라 내가 늙어 죽어서, 아니 그러니까 늙어서 일을 못할 때, 노동의 소득이 없을 때 나를 20년 30년 동안 풍요롭게 살게 해줄 수 있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본을 소유하는 것을 까지 해야지만 이 우리나라 자본주의 세상에서 여성은 편하게 사실 수가 있어요. 다음에는 자본가가 되기 위해서 투자에 대한, 뭐 저도 요즘 지금 한참 이제 뭐 본격적으로 하고 있지만, 투자에 대한 것들, 여기도 재밌습니다. 그래서 요 얘기 다음에 시간 있으면 한번 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